첫 시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확통에서 첫 번째, 확통이라는 책은 과목은 총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원이 순열과 조합, 2단원이 확률, 3단원이 통계. 여기서 이제 수능에 8문제가 나오는 거지. 보통 뭐 나올 만한 뻔한 문제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패턴이 조금 정형화돼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주 나오는 문제에 익숙해지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워낙 그냥 이 용어 자체들, 경우의 수나 생각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에 비해 좀 과대포장된 게 많다. 그 껍질을 벗겨놓고 들어가면 생각보다는 할만하다. 그러니까 좀 포기하지 말고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저랑 한 2번 정도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빠르게 나갈 거예요. 속도를 빨리 나가는 이유는 할만하니까 빨리 나가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잘 쫓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일단은 나랑 같이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순열. 혹시 뭐 순열이라든지 팩토리얼, 조합 이런 걸 까먹으신 분은 없겠죠? 그죠?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수학하에서 배우는 순열 조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부터 여러 가지 순열, 그리고 목요일은 여러 가지 조합, 3단원은 분할 분배 비율에서 좀 특이한 것들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 주에 확통으로 넘어갈, 확률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 가지 순열 얘기하기 전에 그냥 순열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순열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뜻이야. 순열이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다. 근데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건 수학에서 뭘 말하냐? 한 줄로 세우는 걸 말해요. 선생님이 한 손에 5만 원을 들고 선착순 1명! 그럼 애들이 막 뛰어올 거 아니야. 그 앞에서 줄을 탁탁탁탁 서겠죠. 이게 바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마다 이름이 생겨요. 제일 먼저 온 사람 1등, 그 다음 2등, 그 다음 3등. 자리마다 이름이 생긴다는 건,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이름이 생긴다는 건 구별이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말 굉장히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문제에서 애들을 세울 때 그 자리에 이름이 붙는가 안 붙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은 NPR이죠. NPR의 뜻은 뭐죠? 서로 다른 몇 개가 있었는데 N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요. R개를 뽑아서 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한 줄로 나열하는 거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NPR이라고 쓰고, 그때 이 계산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뭐 해준다? 나눠준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전국에 한 명도 없고 보통 어떻게 계산한다? 뭐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뭐 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걸 곱하는데 총 몇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R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순열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특이한 순열 뭐 배웠냐면 이웃해서 줄 세우는 경우 또는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줄을 서는 경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문제를 통해 좀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단어는 그냥 순열이 아니고 무슨 순열을 공부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순열이죠? 그럼 여러 가지 순열에서 몇 가지가 있냐? 우리 교육과정에서 소개하는 건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원순열이라는 거예요. 원순열.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명을 줄을 세우는 건데 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원형으로 줄을 세우는 거죠. 원형으로.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서로 다른 n명을 어디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다?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줄로 줄 세우는 거랑 원탁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원탁은 뭐 한다는 거? 돌아간다는 게 포인트죠. 돌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원탁에 의자가 몇 개가 있으면, 4개가 있으면 이 4개의 의자가 구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재윤이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여기에 A가 앉고 여기에 B가 앉고 여기에 C가 앉고 여기에 D가 앉았어. 이 경우의 수랑
여기에 A가 앉고 여기에 B가 앉고 여기에 C가 앉고 여기에 D가 앉는 경우의 수가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왜? 원이라는 건 동글동글한 거고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든 자리가 뭐 한 자리다? 똑같은 자리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경우의 수 하는 방법이 n명을 원타에 앉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게 평등하지 않게 그 원의 평등성을 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n명, 이 그림에서 4명이겠죠? 4명 중에 한 자리에 선생님이 딱 앉아버려. 4명 딱 앉아버려. 그럼 아까 전까지만 해도 얘네 의자 3개는 똑같은 의자였어요? 다른 의자였어요? 똑같은 의자였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뭐 하는 순간, 앉아버리는 순간 자리마다 뭐가 생겨요? 이름이 생겨요. 여기는 선생님 오른쪽 자리, 이쪽은 선생님 왼쪽 자리, 저쪽은 선생님 마주보는 자리. 방금 전에 선생님이 앉기 전만 하더라도 4개의 의자가 다 뭐 하는 의자였는데 똑같은 의자에서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는 거였는데 한 명이 뭐 해버리는 순간, 앉아버리는 순간 자리마다 뭐가 생겨요? 이름이 생겨요. 이름이 생긴다는 건 구별이 된다는 거고, 구별이 된다는 건 무슨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순열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한 명이 먼저 아무데나 앉고 나머지 3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순열은 n명 중에 한 명이 먼저 가서 아무데나 앉고 나머지 학생들을 뭐 하면 되는 거구나? 배치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1을 빼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 1을 왜 빼는 거죠? 한 명을 먼저 가서 앉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애들 중에 또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선생님, 그러면요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걔가 먼저 가서 앉은 다음에 나머지 n-1팩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n팩토리얼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죠? 설명 들으면 그럴듯하지.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원탁의 의자는 다 무슨 상태랬어? 똑같이 평등한 상태랬지. 그러니까 n명 중에 한 명이 먼저 가서 고정을 하더라도 꼭 선생님이 고정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재윤이가 고정돼도 되는 거고 유리가 고정돼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n명 중에 한 명 특이한 사람을 뽑아서 걔를 고정시킨다는 그 얘기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뽑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무나 먼저 가서 앉기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걔가 먼저 앉고 나머지 애들이 앉으니까 여기 앉고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 원순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중에 목걸이 순열 또는 염주 순열이라고 부르는 순열이 있어요. 목걸이 순열은 뭐냐면요, 원순열은 지금 뭐 하기만 하는 거지? 돌아가기만 하는 거지. 근데 엄마들 중에 진주 목걸이 엄마 있는 거 봤어요? 진주 목걸이 요렇게 놓으나 요렇게 놓으나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금목걸이 같으면 무늬 보고 이게 앞이다 뒤다 알 수 있는데 진주 목걸이 동그랗잖아. 그게 목걸이 순열이야.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건 원순열, 돌아가는 거에 한번 뒤집어주는 건 그 목걸이 순열이라고 하는데 요즘 교육과정이 잘 안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이 옛날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알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아시면 돼.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순열은요,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어. 무슨 순열이야? 중복 순열이야. 다시 순열 정의 얘기해 보세요. 서로 다른 몇 명 중에 n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었지. 그럼 중복 순열이라는 건 뭐냐?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개를 뽑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r명을 뽑을 때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번 선택을 할 때 이게 아니고 예 5번 이렇게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걸 기호로는 n 파이 r이라고 쓰고요, n의 r제곱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중복순열을 그냥 가르치지 않아요. 중복순열 문제가 나오면 꼭 중복순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무슨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이 3명이 있어요. 이 3명의 학생이 편지를 썼대요. 오케이? 근데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거든?
근데 우체통이 4개가 있대요. 그럼 3명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우체통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3개를 골라야 되는데 3명이 똑같은 우체통에 편지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답이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하나 더 3번 고르는 거. 근데 꼭 이렇게 안 풀더라도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3명의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친구한테 너 어디 우체통에 편지 집어넣을 거야? 그럼 첫 번째 학생이 고를 수 있는 우체통이 몇 가지야? 4가지겠죠. 그 두 번째 친구도 물어봐. 너는 어디다가 넣을 거야? 그럼 걔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겠어? 4가지겠지. 세 번째 친구한테 너는 어디 우체통에 넣을 거야? 그럼 걔도 몇 가지야? 4가지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요. 애들이 n 파이 r을 쓰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이 문제에서 4의 세제곱인지 3의 세제곱인지 엄청 헷갈려해요. 선생님처럼 국어를 잘하면 안 헷갈려. 우체통 4개 중에 3번 선택하는 바로 가면 되는데 애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참 많이 헷갈려.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조금 부여해 보시라고. 스토리를 부여하면 생각보다 쉬워져요. 그러면은 우체통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친구들한테 뭐 해보면 되는 거야?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꼭 이 공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중복순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무슨 수 문제로 경우의 수 문제로 풀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 그 문제마다 약간의 동화 구현, 스토리를 조금 부여하면은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신 준비가 아니라. 수능하고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100가지, 1000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시간의 차이라고 봐. 시간. 내신은 50분 안에 20 몇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쫄리죠. 솔직히 빨리 풀어야 되는 압박감이 있지만 수능은 100분이거든요. 100분이면 한숨 자도 충분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경우의 수 확률 풀 때 조금 스토리를 부여해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로 푸는 걸 하나 추천해 주는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 건 혹시 이런 기호가 나올 때 이렇게만 공부하신 분들은 기호를 모르니까 기호를 써드리긴 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골라서 일렬로 세우는 수. 하지만 굳이 이렇게 풀지 말고 경우의 수로 푸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를 갓포순이라고 부르거든요. 갓포순. 뭐냐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뜻이야. 뭐를 포함하는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예를 들면요. 바나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나나. 여기에 좀 6개의 알파벳이 나오죠? 이거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몇 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6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6팩토리얼. 그런데 똑같은 문자 A가 지금 몇 번 나와요? 그럼 이 3명은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이 6팩토리얼 중에 3명의 순서는 없애주세요 라고 나눠주는 거야. 또 있어. 누가 2번 나와요? n도 2번 나오죠.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니까. 쟤네 2명의 순서도 없애주세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개수만큼 전체를 뭐 해주시면 되는 거야?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이것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부른다. 근데 사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원래 이것 때문에 푸는 거거든. 뭐 찾기? 최단거리 찾기.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도 이런 거 참 많이 해보긴 했을걸? 이런 식으로. 기억나요? 여기 집이 있고 여기 학교가 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어. 집에서 갈 수 있는 교차로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이 점은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니까 2가지. 이 점은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2가지니까 3가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5가지. 이게 중학생들이 풀었던 방식이야. 근데 이걸 고등학생은 이렇게 푼다는 거야. 집에서 학교까지 무슨 거리로 가려면 최단거리라는 건 중간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고 무조건 위쪽으로만 가야 돼.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내가 A라고 쓸게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B라고 쓸게요.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요? 4번 가야 돼요. 그 다음 위로 몇 번 가야 돼요? 3번 가야 돼요. 이거를 뭐 해주시면 되는 거야? 줄 세우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A, B, B라는 건 오른쪽, 위 이 얘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배열하는 게 최단 거리의 경로랑 똑같은 말이지. 그럼 이거 줄 세우면 경우의 수가 뭐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 똑같은 거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맞아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35 똑같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맞춰봐. 여러분이 내년에 대학교 갔어. 아,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외를 해. 아, 수학과외를 한다고 쳐봐.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1번 이렇게 설명할래? 2번 이렇게 설명할래? 몇 번이 편할까? 1번 이렇게 111 숫자 써가지고 계산하는 거. 2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 뭐가 편할 것 같아? 느낌적으로 찍어야 사람마다 개인차이 있으니까 1번이 편할 것 같아. 재윤이는 2번이요? 1번이 당연하죠.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은 1번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식은 당연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할 줄은 알아야 돼.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맞추냐 틀리냐가 되게 중요한데 언제 이걸 다 아니 이게 차라리 덧셈 뺄셈이 가장 정직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중복순열도 굳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같은 거 포함한 수열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풀면 돼. 알겠나? 그래서 순열 문제는 특별히 조합은 조금 애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순열 문제는 여러분이 웃으면서 100점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근데 그거는 수학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문제를 잘 이해해서 스토리를 조금 부여해서 숫자가 너무 복잡하면 쉬운 숫자로 바꿔서 문제를 재구성해봐. 그럼 굉장히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 교재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순열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혹시 여러분이 까먹었을까봐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1번 박스에는 NPR 뜻이 뭐냐라는 거 써있고요. 2번에서 N팩토리얼 까먹었을까봐 2번 박스에 N팩토리얼 써놨고요. 3번에 보면은 NP, N하고 NPR 계산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수학하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 믿고 저는 넘어가서 10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무슨 순열이 나와 있어? 원순열 문제가 있네요. 원순열. 4번의 박스 보시면요.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하며 그 다음이 포인트죠. 원순열이 특이한 이유는 뭐 했을 때?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를 모두 뭐 하는 걸로 본다?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거기 아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나오면 애들이 잘 틀릴까 안 틀릴까? 당연히 안 틀리죠. 서로 다른 5명을 원탁에 앉혀봐라. 4팩토리얼. 10명을 앉혀봐라. 9팩토리얼. 이게 4점짜리야. 말이 되니? 안 되겠지. 그 원순열에서 응용하는 문제가 옆에 5번 박스랑 한 장 넘기면 6번 박스까지 나오고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 옆에 13페이지 보시면은 뭐 특강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을 거야. 마플 교과서 특강. 거기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11페이지에 5번 좀 볼게요. 11페이지 5번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웃하는 또는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이라고 써 있죠. 일단 원순열 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가자. 이웃하는 문제랑 이웃하지 않는 문제 개념 좀 잡고 가자. 원순열 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자 문제 바꿔볼게요. 남자 4명이 있고요. 여자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얘네들이 여자들끼리 이웃하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나요? 이웃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여자들 몇 명을? 3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 총 7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 4명에 여자 1명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남자 4명이 있고요. 여자 3명이 있는데 이 여자 3명이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네도 한 덩어리로 생각해 주는 거지. 그럼 몇 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5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고 5팩토리얼이고 곱하기 여자들끼리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몇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3팩토리얼. 답은 72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포인트. 2번 문제.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걸 풀 때 애들이 항상 무슨 방법을 쓰냐면요.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네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왜냐면 여기 2번에서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자들 몇 명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2명 붙어있는 것도 뭐야? 이웃하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1번에서 구한 건 몇 명이 통째로 이웃하는 거? 3명이 통째로 이웃하는 거. 만약에 이거를 여사건으로 풀고 싶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거 빼셔야 되고요. 2명이 이웃하는 것도 빼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게 굉장히 귀찮겠지. 3명이 이웃하는 거 하고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 얘네들이 이웃하는 거, 얘네들이 이걸 다 빼줘야 되니까 그렇게 풀면 망해.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반대 집단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싸웠나 봐. 스토리를 좀 부여하자고. 남자네 여자 셋이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지지배들끼리 싸웠나 봐. 그 쟤랑 같이 안 타겠다는 거야, 놀이기구. 남자애들이 빨리 가자, 그만 싸우고 가자는데 싫어, 천연이랑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 남자들이 우리 먼저 갈게 하고 남자들이 먼저 가는 거야. 그 남자들 먼저 세웠어. 몇 팩토리얼? 뒤늦게 여자애들이 쫓아가. 근데 싸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싫어.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남자들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은 꼴배기 싫은 지지배랑 얼굴 안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남자 몇 명이 섰으니까 4명이 섰으니까 그 사이사이는 총 몇 자리가 생겨? 이 5자리 중에 여자애 몇 명이 들어갈 자리? 3명이 들어갈 자리 골라서 거기에 여자애들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게 몇 P3이야? 5P3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 앞에 4팩토리얼은 24가 되는 거고 뒤에는 60이니까 1440까지가 되겠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하에 나오는 개념. 그럼 여기서 일렬로라는 말을 뭐로 바꿔보자. 이제 우리는 원탁에 앉힌다고 바꿔보자. 어디에 앉힌다고요? 원탁. 그럼 똑같아요. 이웃하는 문제는 얘네들을 몇 명으로 취급한다? 1명으로 취급한다. 그럼 총 몇 명인 거야 지금? 5명인 거야. 5명을 어디에 앉히는 거야? 그럼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5-1 팩토리얼이죠. 그럼 이제 앉은 거야. 앉는 순간 뭐가 깨져? 원순열은 깨져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앉는 순간 앉기 전에는 이 의자나 저 의자는 똑같은 의자였는데 누구 하나 딱 앉는 순간 원순열은 깨진댔지. 지금 5-1 팩 하는 순간 애들이 앉은 거야. 자기 자리에. 그 상태에서 여자애들 3명은 자리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뒤에 곱하기 몇 팩 해주는 거야.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너무 수학을 단순하게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도 5-1팩, 여기도 3-1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앉는 순간 뭐는 깨졌어? 원순열은 깨졌어. 그 앉은 상태에서 지지배들끼리 자리를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3명이 그냥 줄로 바꾸는 거니까 3-1이 아니고 그냥 3팩이 됩니다. 그럼 4팩은 24에다가 3팩 6 곱하니까 144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이웃하지 않도록 어디에 앉히는 경우의 수. 이것도 똑같죠. 방금 전에 이웃하지 않을 때는 누구 먼저 앉히라 그랬어? 반대 집단 먼저. 그럼 여자들끼리 이웃 안 하려면 남자 4명이 우리 먼저 식당에 들어갈게. 4명이 들어가는 거야. 4명이 어디에 앉아? 원탁에 앉는 거야. 그럼 4명을 먼저 앉히니까 뭐가 되겠어? 3팩토리얼 되겠지. 남자들이 자리에 딱 앉았어. 얘네들이 앉는 순간 뭐는 깨진다고? 원순열 깨져버린다고. 그럼 이 남자애들 사이사이 몇 자리 중에서? 4자리 중에서 여자 들어갈 자리는 몇 개 고르는데? 3개 고르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요. 두 번째로 원순열의 응용 버전이 나오는데 원순열의 응용 버전 꼭 원탁이 아니라 무슨 모양? 다각형 모양에 앉는 경우야. 다각형. 맞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정사각형, 정삼각형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삼각형 테이블에 6명이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회전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걸 빙그르르 돌리면 이게 이 자리로 가고 이게 이 자리로 가고 이게 이 자리로 돌아가는 책상이야. 오케이? 그럼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회전해서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본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것도 무슨 순열이다? 원순열이다. 원순열의 포인트는 한 명이 먼저 가서 뭐 하는 거다? 앉는 거다. 맞아요? 그럼 가보자. 아까 전에 원탁에 만약에 6개, 똑같이 6개가 있다고 치면은 한 명이 먼저 갔다고 쳐봐. 그럼 여기로 갔어.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종류네? 몇 종류네? 내가 가서 딱 봤더니 나 혼자 들어갔어. 의자가 6개가 있어.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종류네? 한 종류인 거야.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다 뭐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아무데나 그냥 가서 털썩 앉으면 되는 거야.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인데 6개인데 종류는 몇 종류야. 그게 포인트야 원순열은. 그런데 한 명이 먼저 가서 여기를 보는 순간 어라? 여기는 한 종류가 아니야. 몇 종류일까? 왜 두 종류야? 회전을 시켜보면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뭐 한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회전시켰을 때. 그런데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도 뭐 한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근데 아무리 회전을 해도 노란색 의자가 초록색 자리에 갈 수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한 명이 뛰어갔을 때 여기는 내가 어디 앉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 가지야. 종류가 한 가지. 근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고민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의 종류가 몇 종류인 거야? 두 종류인 거야. 노란색 쪽에 앉을까? 초록색 쪽에 앉을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해줘야 돼. 오케이? 두 가지 좀 어디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명이 뭐 하는 순간 앉는 순간 원순열은 뭐 해져버려? 깨져버려. 그럼 나머지 몇 명은? 5명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앉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10명이 앉는 테이블이 있대요. 그럼 이것도 원순열 마저 틀려? 원순열 맞아. 그럼 한 명이 가서 앉으려고 봤더니 여기는 의자가 몇 종류일까? 5종류. 얘하고 얘는 뭐예요? 회전하면 똑같아져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도 뭐 해져요? 똑같아져요. 이 자리 똑같고요. 이 자리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한 명이 뛰어 들어갔을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의자가 몇 종류의 의자가 있는 거야? 5종류의 의자가 있는 거지. 그럼 5개 중에 내가 하나 골라서 앉고 나머지 9명이 앉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다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무슨 도형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입체 도형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거기 정확히는 뭐 정다각뿔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다각뿔. 거기 1번에 2번에 두 문제 있고요. 뒤에 정답 문제 또 있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무슨 사각뿔을 한번 색칠해보자. 정사각뿔을 색칠해보자. 그럼 생각해봐요. 색깔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이 있대요. 5가지 색깔을 여기다 색칠하려고 한대. 그럼 변태가 아니라면 어디를 제일 먼저 칠하고 싶어요? 그지, 밑바닥이지. 저는 여기가 끌리네. 그 약간 좀 정신과를 좀 가보셔야 되는 거야. 보통 평범한 학생이라면 어디를 먼저 칠하고 싶어? 바닥을 먼저 칠하고 싶겠지. 맞아요? 바닥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그럼 나머지 색깔 몇 개 남았어? 4가지 색깔 남았죠. 그 4가지 색깔을 옆면에다가 칠해야겠지. 근데 옆면은 뭐가 돼? 회전이 되는 거지. 아무리 회전시킨다고 해서 밑면이 옆면으로 가진 않지만 여기 있던 옆면이 돌리면 앞으로 오는 거고 한 번 더 돌리면 왼쪽, 한 번 더 돌리면 뒤로 오는 거잖아. 웃어줘 제발.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4개를 옆면에 색칠하는 건 무슨 순열이 되는 거야? 원순열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밑에 정오각불도 똑같으니까 여기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정다면체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정다면체. 이건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할게요. 정다면체 1번에 보니까 정 몇 면체가 나왔네? 그럼 정사면체라는 건 방금 전에 풀었던 뿔하고 똑같은 거예요. 뿔하고. 맞아요? 얘는 몇각뿔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삼각뿔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랑 이 문제는 완전 다르다. 왜 다른 줄 알아? 아까 1번 같은 경우 정사각뿔은 뭐가 딱 정해져 있어. 밑면 바닥이 정해져 있지. 누가 봐도 이 사각형이 밑바닥이지. 얘는요. 전체가 다 밑바닥이 되는 거야. 정사면체라는 건 정삼각형 4개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그림에서는 여기가 뭐처럼 보여요? 바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 요걸 요렇게 세우면 여기가 바닥이 되고 여기 옆면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 그럼 이럴 때는 색칠을 어떻게 할까? 거기 색깔 몇 가지 있대요? 네 가지 있대요. 그럼 4가지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단 아까 전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를 먼저 칠하고 밑바닥을 먼저 칠하니까 몇 가지? 4가지 먼저 칠하고 나머지 3개를 원순열로 돌리니까 3-1 팩토리얼.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사각뿔 색칠하는 거랑 똑같지? 근데 이 책 설명 좀 보실래요? 해설 1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잘 보세요. 정사면체의 모든 면을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건 거기다 밑줄 쳐야 돼. 한 면을 정해서 한 가지 색을 먼저 뭐한다? 칠한다는 거야. 뭐를 정한다고요? 뭐를 정한다고요? 왜 이게 필요한 줄 알아요? 지금 제가 방금 했던 말 얘는 뭐예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아까 1번 정사각뿔 같은 경우는 누가 밑면인지 보인다 그랬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이 다 밑면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방금 전에 말했던 원순열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자리가 다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을 먼저 뭐 해버려? 칠해버려. 한 명을 먼저 칠하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밑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밑면이 칠해졌어. 그럼 나머지 3개의 면이 무슨 면이 되는 거야? 옆면이 되는 거지. 그럼 그 3개를 색칠하는 건데 역시 옆면은 뭐니까? 원순열이니까 3에서 1을 뺀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되겠지. 그게 지금 해설 1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아까 원순열에서 n명을 원탁에 앉힐 때 n팩이 아니라 n-1 팩토리얼 이유가 뭐였어? 한 명이 먼저 가서 딱 앉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앉는 순간 뭐가 깨진다 그랬어? 원순열이 깨진다 그랬지. 얘가 지금 얘랑 다른 거는 얘는 누가 봐도 밑면이 여기라는 게 보였는데 얘는 밑면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한 명이 빨리 가가지고 내가 밑면 할게 그냥 탁 앉아버리는 거야. 마치 원순열에서 n-1, 이 빼기 1 한 것처럼 먼저 딱 앉힌다는 거야. 그럼 뭐는 결정된 거야? 밑면은 결정된 거야. 오케이? 그 선생님 밑면을 결정하는 게 4가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면 원순열 이해 못한 거랬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갔을 때 의자가 몇 종류예요? 라고 물어보면 몇 종류라고 말해야 돼? 한 종류인 거야. 의자가 몇 개니? 하면은 4개지만 몇 종류예요? 1개야? 그럼 한 명이 가서 앉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아니고 1가지랬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한 명을 먼저 칠해서 얘를 밑면이라고 놓을 건데 선생님 면이 4개니까 4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냥 1가지라고. 다 뭐 한 면이니까. 똑같은 면이니까. 한 명이 희생해서 뭐가 결정됐어요? 밑면이 결정됐어요. 그럼 밑면이 결정되면 나머지 3개가 무슨 면이 되는 거야? 옆면이 되는 거지. 근데 밑면은 고정되더라도 뭐는 가능해? 회전은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3개가 무슨 순열이야? 원순열. 그러니까 또 뭐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지금 해설 1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해설 1. 원순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해설 2 한번 가볼게요. 해설 2. 정사면체가 고정되어 있어 정사면체의 모든 면이 뭐가 된다고 하면 구분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원순열 아니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야. 모든 면이 이름이 다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야. 모든 면이 구분이 된다면 그냥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죠. 맞아요? 그게 두 번째 줄까지 얘기야. 정사면체를 움직일 때 근데 4개의 면은 서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색이 칠해진 한 면을 뭐로 정하자? 밑면으로 정하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빨주, 녹초가 색칠돼 있어. 그 중에 빨간색을 밑면으로 할까? 주황색을 밑면으로 할까? 노란색을 밑면으로 할까? 초록색을 밑면. 이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네 가지가 있다는 설명이야 지금. 이해돼? 거기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 특정한 색이 칠해진 밑면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면 서로 똑같은 게 몇 가지씩 나온다. 빨간색을 밑면으로 놨을 때, 노란색을 밑면으로 놨을 때, 주황색을 밑면으로 놨을 때, 초록색을 밑면으로 놨을 때 얘네들을 회전시켜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몇 가지씩 나온다? 세 가지씩 나온다. 따라서 서로 다른 네 가지 수라는 거는 4팩을 4 곱하기 3으로 나눠서 답은 얼마나? 2다. 그럼 내가 한 번 선택하랬지.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대학교 가서 과외한다고 생각해봐. 해설 1이 설명하기 편해, 해설 2가 편해. 1이 훨씬 나은 거지. 왜요? 해설 1위는 뭐로 끝나? 원순열하고 설명이 똑같잖아. 이해됐어? 정사면체 정도는 외워두셔도 괜찮아요. 그 밑에 2번 무슨 면체 가보자. 정육,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육면체도 정사면체랑 푸는 게 똑같아요. 거기 해설 1, 해설 2가 있을 텐데 똑같이 우리 아까 해설 1 방식을 따라가 보자. 아까 여기는 똑같은 면이 몇 개여서 4개여서 한 명이 먼저 빨리 가서 내가 밑면할게 라고 안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면이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일단 하나를 뭐로 정해야 돼? 밑면으로 정해야 돼. 그게 몇 가지? 한 가지라고. 면이 6개가 있지만 이 면의 종류는 다 뭐 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얘를 밑면으로 할래? 얘를 밑면은 다 뭐 한 얘기라고?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밑면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맞아요? 그럼 자 고정된다. 밑면은 고정됐어. 밑면이 고정되는 순간 이 마주보는 여기도 이름이 결정돼. 편의상 윗면이라고 할게요. 밑면이 정해지는 순간 누구도 정해진다고? 윗면도 정해지는 거지. 그럼 밑면에 한 가지로 정했으면 윗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일까? 5가지 색깔 칠하면 되겠죠. 정육면체니까 색깔이 6개가 나왔을 거야. 그 중에 하나를 딱 아무거나 정해서 밑면으로 놔. 그럼 밑면이 정해지면 누구도 결정이 돼? 윗면도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윗면에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야? 5가지. 그럼 밑면, 윗면 다 칠했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 옆면 남았지. 그 옆면은 4가지를 원순열로 돌리니까 4-1 되겠지. 이해되나? 그래서 답이 몇 가지다? 30가지다. 정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넘어가서요. 정팔면체 한번 가볼게요. 정팔면체. 정팔면체라는 건 사각뿔 2개가 뭐 해있는 모양이야? 위아래로 붙어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이야. 여기에 몇 가지 색을 칠한다고 놓을까요? 7, 8가지 색깔을 칠한다고 놓을게요. 그럼 방금 전까지 풀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은 거기 면이, 나 그림 못 그려. 면이 몇 개 있는데 8개 있는데 그 8개의 면은 몇 종류의 면이야? 한 종류. 맞아, 고마워요. 이제 8종류 아니야, 한 종류야. 그럼 하나를 먼저 뭐 해버리고 정해버려. 안 그리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 8개 면 중에 아무데나 하나를 먼저 칠하자고. 하나를. 그게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얘랑 반드시 뭐 하는 면이 있어요? 또 마주보는 면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위에 면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아래도 면이 4개가 있는 거잖아. 여기랑 칠하면 여기가 마주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한 가지를 칠했어. 그럼 그거랑 마주보는 여기도 색칠하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겠어? 7가지겠죠. 맞아요? 그럼 원래는 위에 거 4개가 무슨 순열이었지? 원순열이었는데 한 면이 뭐가 돼버렸어? 색칠이 됐어. 그럼 4개의 면 중에 하나가 색칠이 됐으니까 나머지 3개는 뭐가 깨져버렸어? 원순열이 깨져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몇 팩토리얼 하면 돼? 3팩토리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색깔이 총 몇 개 있었지? 8개 있었지. 8개 중에 지금 내 색깔 몇 개 썼어? 2개 쓴 거야. 하나 정할 때 먼저 썼고 그 마주보는 면에 하나 칠했고 그럼 나머지 몇 개의 색깔 중에서 6개의 색깔 중에서 몇 개를 골라? 3개를 골라서 위에다가 먼저 칠하라고. 맞아?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뭐라고 쓰면 돼? 그냥 6P3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다시요. 아무데나 한 개를 먼저 정해서 얘가 위에면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걔랑 마주보는 면을 아랫면이라고 놔서 거기에 몇 가지 칠하자. 7가지. 그럼 지금 위에 면이 몇 개 있고 4개 있고 아래 면이 몇 개 있는데 4개 있는데 위에도 하나 색칠돼 있고 아래도 하나 색칠돼 있는 거야. 색칠이 하나씩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원순열이 이미 뭐 해버렸다? 깨져버렸다. 이해됐어? 그럼 몇 개의 색깔 중에서 남은 6개의 색깔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이 노란색 면이 칠해지는 위쪽에다가 색칠하자.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몇 개 남았어 색깔? 3개 남았지. 그럼 3개는 아래 비어있는 자리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칠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6p3이 6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이게 얼마야? 90이고 얘는 뭐야? 6이죠. 그럼 7 곱하기 90이니까 630에다가 6을 곱하면 2160까지인가요? 계속 틀렸나? 6, 5, 4. 아, 미안.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얼마지? 120이지. 곱하면 얼마야? 더 커지는데? 5천 몇 가지 나오는데? 나 어디가 틀렸지? 내가 평면체를 잘못 그렸나 머릿속으로?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얘가 윗면 맞니? 그러니까 정육면체랑 다르네. 얘는 윗면 아랫면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참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러니까 지금 위에 4개 아래 4개라고 방금 내가 말을 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4개 뒤에 4개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옆에 4개 옆에 4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걸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는데 다이아몬드가 여기가 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6p3이 틀린 거네. 6p3이. 다시요. 한 가지 칠했어요. 마주보는 게 몇 개 칠했어요? 7개 칠했죠. 그 다음 6개의 색깔 중에 일단 몇 개 뽑아요? 3개 뽑아요. 6p3이 아니고 3개를 뽑아요. 3개를 이 노란색하고 이웃한 부분에 칠하자는 거야. 노란색하고 이웃한 부분이 면이 몇 개 있을까? 3개 있겠지. 얘하고 이 뒤에하고 이 아래하고. 다 반절만 그리게. 반절만. 밑에 또 있다고 치고 여기에 노란색으로 칠했어. 나는 지금 이 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칠하는 걸 3팩으로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하고 이웃한 영역이 몇 개 있어. 여기 있고 이 옆에 있고 이 밑에 있는 거지. 이 3개를 먼저 칠하자는 거야. 그럼 이 3개는 노란색을 기준으로 이 3개는 뭐 할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럼 거기가 몇 팩이 되는 거야? 3-1팩이 되는 거지. 지금 8개의 면 중에 하나 색칠했어요. 마주보는 거 색칠했어요. 이 하나 색칠한 거 옆에 붙어있는 면이 몇 개야? 3개야. 얘를 이렇게 좀 돌려놓으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지. 그럼 3개가 뭐 할 수 있어? 돌아갈 수가 있지. 무슨 순열이야? 그래서 6개 중에 색깔 3개 골라서 그걸 원순열에 색칠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나머지 색깔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이렇게 해라. C랑 P의 차이가 뭐예요? C라는 건 뽑기만 하는 거야. 6개 중에 색깔 누구 칠할까? 오케이, 파, 빨, 노 이렇게 말하는 거랑 노, 파, 빨 이 말이랑 뭐야? 똑같은 거지. 아, 이번에 색깔 나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좋아 이 말하고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좋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잖아. 빨간색 노란색 좋아, 노란색 빨간색 좋아,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조합이야.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고르기만 하는 거. 색깔이 6개가 남았는데 누굴 고를까? 너 이거 3개 칠해야지 뽑아가지고 이제 이거 칠하러 왔더니 3개가 돌아가네. 거기다 칠하는 게 3-1. 이해됐슈? 정 12면체는 두지 않을게요. 숫자도 들어왔어. 이해되니? 이해돼요? 지금까지 무슨 순열 다시 한번 얘기한 거네? 원순열 다시 한번 얘기한 거야. 원순열. 자, 그럼 실제로 거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마플 개념 익힘 1번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 앉으려고 합니다.
그럼 1번에는 뭐예요? 그냥 조건이 있어 없어? 여학생 2명이 뭐 해야 된대? 마주보고 앉아야 돼. 그럼 봐봐. 여기 의자가 총 6개가 있거든? 여학생 2명이 마주봐야 되니까 먼저 가서 여자들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네들이 먼저 자리 골라. 여자 2명이 딱 들어갔어요. 2명 중에 몇 명이 먼저 앉아요? 1명이 딱 앉아요. 그럼 나머지 1명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조건 여기 앉아야지. 그럼 질문. 여자들 2명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라고. 그냥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의자는 몇 종류가 있는데?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딱 아무데나 앉아. 아무데나 한 가지. 아무데나 앉아. 그럼 나머지 1명 봐봐. 어차피 이게 회전하는 거니까 둘이 자리 바꿔봐도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 2명이 자리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그냥 몇 가지인 거야. 애들이 저기까지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2명 중에 얘가 먼저 앉을 수도 있고 쟤가 먼저 앉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 A가 먼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는 이 얘기랑 B가 여기 앉고 A가 여기 앉는 거랑 뭐 한 얘기야? 똑같은 얘기죠. 남자들이 앉는 거에 따라서 아직 여자들만 안 치는 거. 똑같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자리를 먼저 여자들 2명이 먼저 정하는 게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에 가야지 여자랑 남자가 동시에 들어오면 머릿속에 꼬여. 여자를 먼저 안 치는 거야. 앉고 나면 뭐가 깨져 이제? 원순열이 깨져버리지. 남자애들 4명 뭐 해버리니까 그냥 앉혀버리는 거지. 답은 몇 가지? 24가지가 이해됐어요? 남자랑 여자가 동시에 들어오면 꼬여요. 여자들 먼저 알았어. 여자가 특이하네? 그럼 여자 먼저 안 치는 거죠. 2번 마찬가지. 여자들 2명이 뭐 한대요? 이웃해서 안 돼. 이웃해서. 그럼 여자 2명이 이웃하면 얘네를 몇 명으로 취급하자 그랬지? 1명으로. 그럼 6명이 아니라 5명으로 취급해서 원탁이 안 치니까 몇 팩토리얼? 그리고 여자들 2명이 자기들끼리 뭐 바꿔? 자리 바꿔. 똑같이 48가지. 아까 24였구나. 3번. 여자들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그럼 여자들 2명이 이웃 안 하려면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누구를 먼저 앉혀라? 반대 집단을 먼저 앉혀라. 남자들 4명을 원탁에 앉히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 남자 4명이 탁 앉고 나면은 사이사이 빈자리 몇 개 생겨? 4개 생기겠죠. 그 중에 몇 자리 골라서? 2자리 골라서 여학생 앉히면 되겠죠. 됐나요? 2번이요. 그 옆에 마플 개념 익힘 2번 가시면 남자들래. 사람 몇 명이서? 6명이서 그렇게 생긴 의자에 앉고 싶대요. 그럼 회전하는 거니까 역시 무슨 순열 문제야? 원순열 문제야. 거기 의자가 몇 개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그냥 바로 식으로 쓰면 6-1팩이죠. 그런데 1 빼는 이유가 뭐였지? 1명이 먼저 앉는 거랬지. 근데 그 1명이 가서 봤더니 앉을 수 있는 의자의 종류가 몇 종류야? 3종류니까 그냥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3팩 쓰면 큰일 나. 어느 의자 앉을까요? 3가지. 3가지지 3팩 아니야. 그냥 곱하기 3이다. 넘겨서 마플레이는 3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내부가 몇 개의 영역으로 쪼개져 있대요? 그 중에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그럼 변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디부터 색칠하고 싶어요? 중앙. 그럼 중앙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에다가 7가지죠. 그럼 나머지 몇 개를? 6개를 그 주변에다 칠해야겠죠? 주변을 보니까 원순열이네? 몇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되겠죠. 맞나요? 840가지가 됩니다. 이제 19쪽으로 넘어가시면 무슨 순열이 나와 있는데? 중복 순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안 할게요. 말했죠 아까 전에?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안 한다는 거야. 바로 23쪽으로 갈게요. 이거 23쪽. 23쪽에 중복 순열 한번 가보자. 우리 중복 순열이라는 기호 쓰는 문제 빼고 한번 천천히 동심으로 돌아가서 스토리를 한번 부여해보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사탕이 있었대요? 6개의 사탕을 몇 명한테? 3명한테 뭐 해주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야. 자, 이 경우의 수 해볼게요. 동심을 가져봐요. 첫 번째 사탕이 있어요. 6개 사탕이 있어. 이걸 내가 몇 명한테 나눠주려고 해? 3명한테. 첫 번째 사탕을 들었어. 누구한테 나눠줄까?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 사탕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네 번째도 3가지. 3에
몇 제곱.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애들 중에 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첫 번째 학생이 나와가지고 저 이거 먹을래요, 저 저거 먹을래요. 그 세 명이 6개의 사탕을 고르는 게 아니야. 맞지? 세 명이 사탕을 고르는 거면은 사탕 6개 중에 몇 개는 나눠주고 3개는 나눠주고 3개는 못 나눠주는 거잖아. 사탕을 학생한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탕을 누구한테 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학생들이 무슨 사탕을 먹을까?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탕을 누구한테 줄까 문제라는 거야. 말의 순서가 앞뒤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3의 6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 말까요? 그 다음 뭐예요? 몇 개의 전자펜을? 3개의 전자펜을 몇 명한테 나눠주려고 한대? N명? 그럼 보자고요. 뭐겠어? 첫 번째 전자펜이 3개 있어. 첫 번째 이거 누구한테 줄까? 몇 가지? N가지. 두 번째도 N가지. 세 번째도 N가지. 맞아요? 그럼 N 곱하기 N이니까 N의 몇 제곱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지수법칙을 응용하면 6제곱이라는 걸 뭐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3의 제곱이 얼마야? 9지? 9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이니까 N이 얼마가 되는 거다? 9가 돼. 이해되셨어요? 넘겨서 2번 문제 가볼게요. 1번에 보니까 중복을 허락하여 뭐부터 뭐까지 숫자 가지고 0부터 4까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연수를 골라봐라. 그럼 이럴 때도 마찬가지야. 4자리 자연수니까 밑줄을 4개 그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이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요? 4가지예요. 미안한데 0은 못 오니까요.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5가지죠. 왜냐면 중복을 허락한댔으니까. 앞에 썼던 거 또 써도 괜찮아. 그럼 15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5가지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5가지. 그럼 125에다가 4 곱하니까 500가지가 되겠다. n파이 r 그 식을 안 써도 답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 얘기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 순열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잘 읽고, 오케이? 그냥 경우의 수로 접근해보라. 경우의 수. 2번도 가볼게요. 0, 1, 2, 3, 4 중복 사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할 때, 크기가 뭐한 순서? 그럴 때 3천은 몇 번째일까요? 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연장선이니까 같이 보자. 자, 보세요 여러분. 먼저 제일 작은 건 1000의 자리에 뭘 써주면은 1을 써줄 때가 제일 뭐 한 거야? 작은 거겠지. 그럼 이럴 때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10의 자리 5가지, 1의 자리 5가지. 그럼 1000으로 시작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125가지가 있다. 그 다음 또 뭐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건 똑같이 몇 개가 나오겠다. 그럼 이 3000이라는 건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3000이 내 앞에 250명이 있어. 그럼 난 몇 등이야? 251등이 되는 거지. 내 앞에 10명이 있으면 나는 11등이 되는 거잖아. 3000 앞에 250개가 있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251번째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문제는 뭘 찾으래요? 아 미안 틀렸네. 1번은 몇 자리 자연수라 그랬고 4자리 자연수라고 못 박았지. 근데 2번에는 4자리, 3자리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미안. 3000 앞에 4자리 수는 250개가 있는데 3자리 수, 2자리 수, 1자리 수 다 해야겠네. 이런 쉐트. 1자리 수는 몇 개 있을까? 1자리 수는 당연히 몇 가지? 4가지지. 0은 못 오니까 1, 2, 3, 4. 그 다음 2자리 자연수는 몇 개가 있냐면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5가지. 그럼 몇 개야? 3자리 자연수는 몇 개야? 여기 올 수 있는 건 4가지. 얘네 둘은 무조건 5가지. 그러면 124가 더 있네요. 그럼 다 더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74개가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몇 등이 되는 거예요? 375등이 됩니다. 미안, 문제가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어지지가 않네요. 1번은 4자리 자연수라고 못 박아놨고 2번은 4자리라는 말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셔야겠지. 자, 마플 개념 익힘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두 개의 집합이 있대요. x는 뭐라고 써있고 1, 2, 3, 4.
그럼 y는요? 모르겠지. 그럼 여기서 가보자. 1번에 뭘 물어봤냐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 그럼 얘들 한번 칠판 봐주실래요? 함수라는 건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몇 개 골라야 돼? 한 개씩 고르는 게 함수잖아. 그럼 첫 번째 x의 원소 1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그럼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3이 고를 수 있는 것도 4가 고를 수 있는 것도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4제곱 함수는 총 몇 개가 만들어진다? 81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함수 중에서 f1이 얼마인 7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래. 그 말은 뭐냐면 1은 이미 누구 골랐다는 거야. 7 골랐다는 거야. 그럼 1은 7 골랐어. 그럼 굳이 1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 나머지 2, 3, 4한테 너네 누구 고를래?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3의 몇 제곱? 3제곱이니까 몇 개다? 27개가 되겠다는 거지. 그럼 3번 문제나 별표 쳐야겠네요. 3번 문제에 보니까 무슨 뜻이야?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뭐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 치역과 공역이 뭐해지는 거? 같아지는 거. 그럼 칠판 좀 봐주실래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는 말은 여기 정의역이 원소가 몇 개야? 4개. 공역은 원소가 몇 개야? 그럼 치역이라는 건 공역 중에서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이지. 맞아요? 치역이라는 건 공역 안에서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하는 거지. 네라고 해주세요. 네.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말은 얘네들 중에 선택을 못 받은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항상 여사건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뭐로 풀어준다고?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공역과 치역이 뭐하는 거? 다른 거를 빼주면 돼요.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공역은 몇 명인데? 3명인데 3명 중에 만약에 한 명만 선택을 받았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럼 치역이 원소가 한 개인 경우 치역이 원소가 하나라는 건 5, 6, 7 중에 누구만 선택을 받은 거야? 한 개만. 그 말은 얘네 4명이 전부 다 누굴 골랐거나 전부 다 누굴 골랐거나 전부 다 누굴 골랐거나 몇 가지네. 이게 치역이 원소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또 있죠. 또는 치역의 원소 몇 개인 경우. 그 말은 얘네 3명 중에 몇 명만 선택을 받은 거야? 2명만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럼 2명 선택 어떻게 받아? 일단 몇 명 중에서 얘네 3명 중에서 선택받을 애 몇 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야죠. 맞아요? 그럼 얘네 4명이 3명을 고르는 게 아니라 몇 명만 골라야 돼? 2명만 골라야지. 맞아요? 그럼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2가지.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맞아? 그래서 잘 봐. 이 안에는요 1, 2, 3, 4가 지금 5하고 6만 골라야 돼. 근데 지금 2의 4제곱 안에는 전부 다 누굴 고른다? 이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이런 경우는 세면 돼 안 돼? 또 전부 다 누굴 골라버리면 이것도 되면 돼 안 돼? 우리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경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명한테만 쏠리는 건 빼줘야겠지. 전부 다 5한테 쏠리는 경우 전부 다 6한테 쏠리는 경우 2개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잘못했죠? 여기가 중괄호고 여기가 소괄호죠. 이해됐나요? 다시 정리할까요? 10보고 얘는 뭐예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이건 뭐예요?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 전부 다 5를 고르거나 전부 다 6을 고르거나 전부 다 7을 고르. 자, 식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 다시 봐. 집중해봐. 우리가 문제를 보고 식을 쓰는 거 중요해. 선생님이 쓴 식의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우리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걸 구하는 거니까 치역과 공역이 다른 걸 빼줄게요. 그럼 첫 번째,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경우? 그 말은 전부 다 5를 고르거나 전부 다 6을 고르거나 전부 다 7을 고르거나 몇 가지? 3가지. 또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치역의 원소가 두 개라는 건 공역 몇 명 중에서 실제로 몇 명만 선택을 받았다. 3명 중에 2명만 얘네 4명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4명의 선택이 한 명한테 쏠리는 거는 이미 앞에서 셌으니까 또 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가지는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이해됐니 안 됐니? 어디가 이해 안 됐어? 마이너스. 지금 여기 안에서는요 이 3명 5, 6, 7 중에 몇 명을 고른 거야 지금 내가? 2명을 고른 거야. 5, 6을 고른 거야. 5, 6을. 그럼 얘네들이 이 4명이 5, 6을 골고루 골라줘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근데 만약 얘네 4명이 다 5를 고르면 돼? 안 돼? 우리 2명을 골고루 고르는 걸 뺄 거잖아. 근데 얘네 한 명한테 쏠리는 거 5한테 쏠리거나 6한테 쏠리면 돼? 안 돼? 그럼 그 두 가지는 빼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니야. 이해됐어요? 내가 하나 틀렸네? 괄호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16가지 얘네들이 두 가지 중에 뭘 고를까 16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총 몇 가지 있다? 3개 중에 2개 있겠죠. 요렇게 고르는 경우, 요렇게 고르는 경우, 이렇게 고르는 경우 3가지가 있겠지. 이해되니? 20? 10 이해되니? 16 빼기 2가 얼마야? 14. 14하고 3 곱하니까 얼마야? 40. 42에 3 더하니까 얼마야? 45. 81 빼기 45 얼마야? 36개야. 이해됐나요? 이해되슈 안 되슈? 이 식 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쓴 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경우의 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는 아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 그랬죠? 갓포순 얘기입니다. 한 장 넘기면 이제 28쪽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이 갓포순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게 제일 다라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이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무슨 거리 문제? 최단거리 문제다. 요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 써가지고 순서 써가지고 하는 게 숫자 써가지고 제일 편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한번 우리 6문제가 있는데 7문제가 있네.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클래식이라는 7개의 영문자를 일렬로 나열하자. 클래식, S 두 개니? 맞니? 하도 영어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 A와 L이 이웃해야 된대. 얘네 둘은 뭐하게? 이웃하게. 그럼 이웃하니까 하나로 묶어야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배열하니까 6팩토리얼. 그리고 L과 A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그런데 C가 몇 개 있고 똑같은 거 2개 있고 S도 몇 개 있습니다. 나눠주면 되겠죠. 이제 계산 안 할게요. 자, 2번이요. 노트북을 나열하자. 노트북. 얘를 나열하려고 하는데 NET를 나열해. 이웃해준다. NET를 이웃하다. 그럼 한 개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명을 나열하는 거고 6명을 나열하고 NT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이고 똑같은 거 5가 몇 개 나와 있으니까 3개 나오니까 3팩으로 나눠주자. 이렇게 풀어보죠.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누구를 나열하려고 한대요? 0, 111, 22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나열하는데 1번에 보니까 몇 자리 정수를 구해라? 그럼 6자리면 제발 그냥 밑줄 6개 칠해요. 오케이? 친 다음에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에 절대로 뭐가 들어갈 수 없다? 0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럼 0이 못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네. 첫 번째, 뭘로 시작하는 경우? 1로 시작하는 경우. 두 번째, 뭐로 시작하는 경우? 그럼 1로 시작하는 경우 같으면 1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뒤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나열하면 되는 건데 똑같은 거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로 시작하는 경우는 2로 시작하는 경우는 역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거 1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3팩이겠죠. 얘네 둘을 계산해서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2번에 보니까
이번엔 뭐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짝수는 네 가지 경우겠네. 1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경우, 1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경우, 2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경우, 2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경우. 맞아요? 이렇게 네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1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난다는 말은 1하고 0 하나 썼으니까 남는 거 몇 개? 4개를 배열하니까 4팩인데 1, 2개, 2, 2개니까 2팩. 1로 시작해서 2로 끝난다는 건 1하고 2 하나 쓴 거니까 0, 1, 1, 2 배열하면 되겠네요. 0, 1, 1, 2. 2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난다는 건 2 하나, 0 하나 썼으니까 1, 1, 2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3팩. 2로 시작해서 2로 끝난다는 건 0, 1, 1, 1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3팩.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어렵겠지만 제가 푸는 문제는 쉬워요. 항상 그래요. 3번 볼게요. 어느 지역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6곳의 장소에다가 장소마다 한 개씩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대요. 각 장소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 A, B 중에 하나만 설치하되 설치된 A, B의 총 개수가 각각 몇 개 이상 되도록 하는. 그럼 보세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천천히 읽으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곳에다가 6곳에다가 현수막 설치하려고 해요. 근데 현수막은 둘 중에 하나야. A 아니면 B. 오케이? 근데 귀찮아가지고 다 A로 도배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A는 최소한 몇 개? 2개. B도 최소한 몇 개? 2개. 그럼 일단 그거부터 결정해야겠네. 첫 번째, A 현수막 몇 개 설치하고 B 현수막 몇 개 설치하는 거 여러 거 있죠. 또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A 현수막 몇 개? B 현수막 몇 개? 마지막은요, A 현수막 몇 개? B 현수막 몇 개? 그럼 이걸 여러분이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사무직이에요? 노가다예요? 사무실에서 지시한다고 생각해. 사무실에서. 오케이? 이걸 니들이 진짜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결정권자야. 앞에다가 딱 뭐를 만들어? 표를 만들어 놓으면 표를 만들어도 되겠지. 이렇게 강남구청장이야 니들이. 여기 삼성동 뭐 무슨 동 있죠? 역삼동, 논현동, 또 뭐 있어요? 역삼동이죠. 또 뭐 있어요? 아는 동 없어요? 역삼, 논현밖에 없어요? 이런 시장 3개 있다. 여기 있죠. 6개다가 이걸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여기는 A 설치해, B 설치해, A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걸 자꾸 들고 다니면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뭐 문제가 꼬여. 그럼 여기다가 이제 A, B 뭐 하기만 하면 돼. 적기만 하면 되는 거지. 즉 이거를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되는 문제지. 이해됐어요? 머릿속에 현수막을 들고 너희 삼성동을 뛰고 있는 대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표에다가 그 밑에다가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얘네들을 뭐 하는 문제? 배열하는 문제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6팩 나누기 몇 팩 몇 팩? 여기는요? 여기는요? 여기는 답은 50개가 되겠죠. 4번 가볼게요. 3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 A, B, C에는 뚜껑이 달려있고 안에는 각각의 음료가 들어있다. 각 음료를 마시기 위해선 반드시 뚜껑이 뭐에 있어야 된다? 참 당연한 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도 존경스럽죠. 이때 새 음료수에 뚜껑을 연 다음에 서로 다른 모든 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선생님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런 거야. 참 존경스럽죠. 콜라, 사이다, 환타가 있어요. 봐봐요. 지금 이 세 개가 뚜껑이 닫혀 있어. 재윤이가 이렇게 한다고. 콜라를 까고 환타를 깐 다음에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까고 환타를 마시고 사이다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콜라 까서 콜라 마시고 사이다 까서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콜라, 사이다, 환타가 있는데 일단 뚜껑을 까야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콜라 먹고 콜라 뚜껑 까는 건 안 돼. 콜라 뚜껑 까고
바로 콜라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야. 다른 거 까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뚜껑을 까는 행위와 처먹는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자고. 콜라의 뚜껑을 까는 사건을 A, 처먹는 걸 스몰 a. 사이다의 뚜껑을 까는 걸 B, 처먹는 건 B. 환타의 뚜껑을 까는 거, 처먹는 거 C.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하자. 그럼 봐봐.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해. 그럼 저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순서가 이미, 그게 포인트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 우리가 쟤네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순서가 이미 뭐 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럼 나는 나중에 쓰고 나서 요렇게 될지 요렇게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무조건 요렇게 되는 거야. 뚜껑 깐 다음 처먹는 거. 그럼 내가 이렇게 되겠네. 이거를 굳이 구분하지 말고 요렇게 써버리자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뚜껑을 까는 거와 먹는 걸 구분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럴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뚜껑을 까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배열했을 때 A, B, B, C, A, C라고 쓰면은 지금 A가 이렇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나왔지. 그럼 무조건 이게 뭐 하는 거? 뚜껑 까는 거 먹는 거. B, B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뚜껑 까는 거 먹는 거. C, C가 나오면 뚜껑 까는 거 먹는 거. 이해됐어요? 이미 순서가 뭐 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순서가 뭐 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으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그냥 뭐로 보면 된다?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말인가? 이해되나? 이해되세요?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은 A, B, B, C, C를 뭐 하는 문제? 나열하는 문제가 되죠. 그럼 몇 팩토리얼을? 6팩토리얼을 2팩, 2팩, 2팩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이해됐니? 참 대단한 건데. 5번, 6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5번에 보시면 어떻게 푼다고 했지 이거? 숫자 써서 푸는 거예요. 숫자 써서. 맞죠? 절대로 거기 아래 해설에 나와 있는 방법을 쓰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여기에 4칸 있고요. 옆에는 몇 칸 있는 거니? 12칸 있는 거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 B가 그럼 보세요. 가봅시다. 시작. 1, 1, 1, 1, 1. 맞아요? 여기도. 이제 더하기 해볼까요? 여기 얼마예요? 옆에는요? 여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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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씩 해요. 그 다음 줄이 여기는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여기는 그냥 올라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6가지 그대로 올라오겠지. 여기는요? 16, 여기는요? 31. 여기랑 더하면 여기도 그냥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둘이 더하면 105가지 끝. 됐어요? 이렇게 풀자. 옆에 6번도 똑같죠. 옆에 6번에 보니까 원래는 4칸짜리 이렇게 생긴 바둑판 모양의 길이 있었는데 중간에 비가 오는 바람에 호수가 생겨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럴 때 여기는 지나갈 수 있어, 없어? 호수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지. 이 문제에서 A에서 B까지 가보자. 시작은 무조건 1111, 1111 쓰고. 그럼 여기는 몇 가지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5가지요. 여기는 못 가요. 그럼 여기는요? 요렇게 오는 거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야? 2가지. 여기도 그냥 얘가 가는 거니까 2가지죠. 그럼 여기는요? 얘가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4가지. 여기는 9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13가지. 여기는 6가지인가요?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19가지. 그냥 세면 됩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마지막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보이죠?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뭐가 있대요? 도로망이 있대요. 1번은 여러분이 해봐. 그냥 뭐 하는 거야? P랑 Q는 지나가지 않는 거 해줘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죠. P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P예요. Q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Q예요.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색깔 두 번 지어서 해볼게. 그냥 P랑 Q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보세요. 일단 몇 가지? 다 쓰시고. 여기 몇 가지예요? 여기 몇 가지예요? 여기 쓰지 말자고요. 여기 몇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라고. 왜냐면 얘가 지나올 수 있어 없어? Q를 못 지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럼 그 옆에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됐어요? 그럼 보자. 여기도 몇 가지일까? 그냥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여기도 그냥 뭐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고.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요? 그냥 한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일곱 가지. 여기는 11가지. 여기는 1번의 답이죠. 2번이 골대를. P하고 Q를 지나갈 수 있어 이번에는. 근데 문제는 뭐는 가능한데 직진과 우회전은 가능한데 뭐는 안 된대? 좌회전. 그게 무슨 소리야? A, B, P, Q. 그럼 보세요. 일단 똑같이 방금처럼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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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 세 가지. 맞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일단 몇 가지를 써놓긴 할게요. 다시 문제. 뭐하고 뭐는 가능하나? 뭐는 안 된다. 그럼 잘 봐요. 좌회전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네 가지라는 건 뭐야? 아래에서 올라온 한 가지랑 여기서 온 몇 가지가 만나서 세 가지가 만나서 네 가지지. 그럼 보자. 여기로 갈 때 이거는 직진이에요? 좌회전이에요? 우회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건 직진이야?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직진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네 가지라는 건 여기 세 가지랑 한 가지가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는 쭉 올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 온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이게 요렇게 가는 건 직진이에요? 우회전이에요? 좌회전이에요? 우회전이야. 우회전은 그냥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전부 다 여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하고 4가 만나서 몇 가지? 5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이 P도 마찬가지로 1하고 2가 만나면 몇 가지가 써놓고, 그럼 여기는요 이 두 가지가 우회전할 수 있고요 이 한 가지 직진할 수 있으니까 3하고 3은 몇이라고 쓰면 돼? 6이라고 쓰면 돼. 근데 그 다음에 포인트야. 지금 여기는요 6하고 4를 더하고 싶잖아 원래는. 근데 이 4라는 건 여기서 오는 세 가지랑 여기 한 가지거든. 그럼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오는 건 무슨 회전이야 이거는? 좌회전. 반드시라는 게 직진, 요게 우회전, 이게 좌회전. 이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 Q까지 오는 몇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는 못 올라. 지나가는 건 되는데 올라가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한 가지는 쭉 뭐 하는 거야? 한 가지는 직진이니까 직진은 돼 안 돼? 그럼 여기 이 자리가 6하고 4 더해서 10을 쓰는 게 아니고 6하고 뭘 더해야 돼? 1을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평범하게 12, 18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포인트였죠. 여기서 한 가지가 왔어요. 그 다음 여기 세 가지가 다 오는 게 아니야. 이 한 가지는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올라와야 돼. 그럼 1하고 2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3이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9, 16, 28, 40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빨리 푸니까 안 되는 거야.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옆에 직육면체 입체 도형의 뭐 이런 건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고요. 꼭 거기 38쪽하고 39쪽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요거까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숙제로 46쪽에 터프까지 내드리고 목요일에 질문을 받고 중복조합 나가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